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어떠실까요? 아니면 정말 몇 개월치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임금체불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떠실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노무사를 찾아가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실제로 저희와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주신 분들도 이게 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인지, 상담을 통해서 사건 대리를 맡겨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됐어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언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드실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사례를 통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시던 50대 분이셨는데요. 실제로 갑자기 나오지 말라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이유서를 작성하고 답변서를 받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상에는 이 학원 강사분이 실제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고 성과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고 실제로 이유서의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이 사건 결과는 실제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아서 복직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복직에 관련된 금전 배상도 영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상담자, 저희가 사건을 대리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학원 강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바로 상담을 주셨어요. 해고 통지의 사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계속 드렸고, 이러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건을 대리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주가 얘기한 해고 사유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주관적인 사유에 불과했고요. 결국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 판결을 받아서 이 분은 학원에 복직을 하시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4개월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보이실까요? 해고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전략으로 이 해고를 대응하냐, 어떠한 자료를 구성해서 법리를 검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고도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거를 단편적인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본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해요. 노무사를 선임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한 부당함을 권리구자를 통해서 보전을 받고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드는 스트레스를 노무사와 함께함으로써 경감을 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임금 체불과 같은 부분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냐, 법적인 기한 내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혼자 진행하다가 도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혼자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주 측은 대부분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풀 방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을 하실 때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수임료 들잖아요. 몇백만 원 돈이 들지 않나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며 말씀을 주시는데, 당연히 듭니다. 저희도 이제 착수금,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건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즉 노무사와 함께 진행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해고 수당, 복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임금, 그리고 합의금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혼자 진행함으로써 그 부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처음에 초기 비용을 들여서 정확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확신이 드는 바인데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착수하는 착수금이 있고 사건을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성공 보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비율은 서로 상담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비용의 걱정으로 상담조차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무사 아무나 선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본인의 사건을 정말로 대리를 해서 본인의 권리구제를 해주는 분인데 이 분을 가깝다, 아무나 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무사를 선임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있는지 꼭 여쭤보시고 상담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은 정말 굉장한 무궁무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최신 법 개정, 판례 등에 대해서 선생님께도 정말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서면을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사건을 진행했던 사례에서 저희한테 사건을 맡기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희 법인을 찾아오기 전에 다른 법인을 가셨대요. 다른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만 계시더래요. 들으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사건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부당이익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편적인 답변만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주셨을 때 저는 각각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셨어요?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군요. 과정 적극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저희한테 상담을 주셨던 분도 여기라면 정말 잘 소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자분과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분인지 그러한 노무사 분이신지는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된 계약서,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부 노무사님께서는 그냥 구두로 사건 금액을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공보수 비율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비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인데요. 그냥 과장돼서 무조건 이겨요. 이 사건은 100%입니다. 라고 혹시나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 상담을 거치신 대리인에 맡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건은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상대편에서 어떤 입증 자료를 낼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건은 100% 이긴다라고 하건 과언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거고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노무사를 찾아가 주시면 조금 더 신뢰 있는 사건 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을 했을 때 헷갈리는 절차적인 문제점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반박이 가능한지 노무사가 선임이 됨으로써 명확하게 어떠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사건을 진행할 때 꼭 노무사와 사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와의 상담을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사건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몇 개월의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면 굉장히 심리적인 소모도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사건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건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줄이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사건, 즉 부당해고 임금체불과 같은 사건은 법적 싸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처해진 상황, 그 생계 유지, 선생님이 처해진 상황의 권리구제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생계까지 유지가 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간단한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내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신다면 추후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은 적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링크도 고정 댓글로 달아놓았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내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알기 쉬운 노동법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